안녕하세요. 3월 4일 저녁 8시 47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루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그 영상을 제작하는데, 오늘은 금요일인데다가 제가 오늘 기다리고 기다렸던 종목의 실적이 발표가 돼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나흘간의 상승세를 접고 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조정을 받았네요. 오늘은 원전 관련돼서 뭐 다행히 뭐 지금 원전이 자포로자 한 기만 가동되고 화재가 났다고 하지만 방사성 유출은 없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방사능 수치도 변함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안도감이 좀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참 모르겠습니다. 전 이해가 안 가는데 푸틴 진짜 무슨 생각일까요? 어?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옆에 있던 뭐 여러 나라들이 EU를 가입한다. 그 다음에 또 나토에 가입한다.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지도자 잘 뽑아야 됩니다. 오늘 대통령 사전 투표도 있는데, 아무튼 온 국민을 떠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아돌프 푸틴이라고도 하죠. 정말 미친 또라이가 따로 없네요. 어쨌든 오늘 그 주식시장은 뭐 유럽도 지금 거의 뭐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3% 정도 전반적으로 폭락하고 있고, 미국도 어제의 하락에 이어서 지금 미 선물도 지금 하락하고 있어서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시아는 뭐 온갖 팔았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1%대의 하락을 했고 나흘간의 상승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거의 최고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4원 50전이 고가였는데 2014원 20전에 마감을 했고요. 유가는 뭐 110달러 이런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유가가 정말 주봉으로 봐도, 주봉으로 봐도 정말 엄청나고, 월봉으로 봐도 2019년, 2018년에 뭐 한 78달러? 뭐 이 정도 됐었는데, 그 이전보다 정말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 뭐 110달러가 넘으니까요. 이러니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유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어제 제가 오프닝으로 위안화도 말씀드렸지만, 위안화도 엄청 오르고, 정말 이 경제가 어떻게 될는지 참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인한 주식시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각설하고요. 오늘의 여러분 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에, 뭐라고 할까, 삼루타라고 할까요? 홈런은 아니지만 삼루타 친 HMM입니다. HMM이 오늘 거의 뭐 삼루타성을 쳤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3월 4일이 지금 분봉이라서 그런데 3월 4일이 오늘이잖아요. 오늘 37,650원, 37,650원. 정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2021년 5월 28일 51,100원 이후로 쭉 내려서 21,1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5,400원. 그러니까 오늘은 3만 7,650원까지 올랐죠. 37,650원. 거래량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뭐 RSI도 뭐 거의 뭐 95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그 개인들 그 매매 현황을 보면 외국인이 엄청납니다. 600만 주를 샀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600만 주. 개인은 660만 주를 팔고요. 668만 주. 저도 오늘 개인에 일조했습니다. 매도 일조를 했고요. 제가 위탁받은 계좌에 일부는 제가 22,000원대도 사고 23,000원, 24,000원대도 샀는데 그거 오늘 전량 매도했습니다. 현금도 필요하고 제 위탁 계좌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내야 되나서 기간도 62만 주 샀죠. 그냥 누적으로 한번 볼까요? 한 달간 누적으로 보면은 개인은 엄청나게 팔았네요. 1150만 주를 팔고 외국인이 1134만 주를 거의 다 받아갔네요. 외국인이. 이러니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이 돈 번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외국인은 오늘 하루에만 612만 주, 2월 17일에 312만 주. 예.
엄청나게 샀네요, 외국인이. 예. 이러니 외국인이 돈 번다라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이 하는 패턴을 따라야 된다. 오죽 이런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외국인이죠. 예. 서글프게도. 어쨌든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HMM이 어쨌든 근래에 가장 뭐 좋은 흐름을 보였죠. 삼루타. 그 제가 얼마 전에 HMM 실적 발표했을 때 제가 그 엑셀로 정리한 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일전에 HMM 실적 발표했을 때 그때 한번 방송할 때 그때 25,000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딱 10,000원이 올랐죠. 그때 주가가 25,000원 될 때 제가 이게 너무 싸다고 PER이 2.3배, PSR이 1도 안 된다. 너무 싸다고 했고 외인 지분이 10.58인데 그때도 뭐 오늘은 더 늘어났겠죠. 지분이 외인 지분이 더 늘어났겠지만 이때 엄청 싸다고 그랬습니다. 이 계속 저는 뭐 제 방송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저는 예전에도 이 HM이 너무 싸다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뭐 오뱅 이슈가 있다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싸다고라고 했는데 어 외국인이 엄청 담아갔네요. 그러니까 미국장의 SBLK도 물론 이제 컨테이너선이 주인 HMM과 벌커선이 이제 주인 SBLK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해운주로서 비교하면 SBLK도 거의 그 당시에는 최고치 30달러를 넘게 가고 있었거든요. 페노션하고 한번 비교를 했었잖아요. 페노션은 SBLK보다 PR이 높다고 그랬죠. 그때 계산했을 때. 어, 근데 HMM 너무 쌌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HMM을 필두로 해서 해운주가 오늘 엄청 올랐습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 2만 아까 35,000 얼마였죠? 35,000 400원이죠. 35,400원이 오늘 종가입니다. 이걸로 입력해 볼게요. 35,400원. 자동으로 계산이 왜 안 될까요? 자동으로 계산되게끔 해놨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자동으로 계산하게끔 많은 걸 바꿨는데, 안 바뀌었네요. 이거는. 예,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예, 1조 7천, 17조인가요? 17조가 되나요? 그래서 보자. 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으로 했네. 예. 오, 옵스. 1조 7천, 아니다. 이게, 어디서, B6, 7, 예. 야, 천만, 10만, 100만, 천만, 억을 나눈 거 맞죠? 이게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는 거죠? 이 계산을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다시 계산해 볼게요. 예, 계산을 똑바로 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17조 3,120억 정도 되죠. 17조 3,120억 시가총액이. 그 25,000원에서 35,400원으로 오늘 종가로 입력했을 때 아까는 얼마였죠? 어, 2.3배, PR 2.3배고 PSR이 0.89였는데 오늘 35,400원 입력하니까 3.25배. 그래도 싸다는 거죠. 3.25배밖에 안 됩니다. 순이익이 뭐 워낙 많으니까 5조 3천억이 넘잖아요. 예. 영업이익이 7조 3천억이고 만약에 올해도 지금 이게 유지된다고 하면 지금도 지금 글로벌하게 물류난 운송 대란이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더 올해도 그 운송 대란이 발생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어 이런 피크아웃이 아니라 이런 이 추세가 유지될 것이다라고만 가정해도 제가 볼 때는 들어갈 공산이 있다라는 거죠. 볼륨이 있다는 거죠. PR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3.25배예요. 예. 그 외에 그러면 페노션도 한번 볼까요? 페노션 그때 SBLK랑 비교를 했었잖아요. 페노션도 오늘 주가가 올랐거든요. 해운주는 오늘 다 올랐습니다. 페노션 그때 설명했을 때가 지금 그때 5,960원이었는데 PR이 5.8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페노션 주가가 7,100원인가 종가로 끝났거든요. 7,100원으로 넣어볼까요? 7,100원. 7,100원이면 시가총액이 3조 7, 뭐 800억. 3조 8천억 정도 되는데 PR이 6.9. 아까 그 HMM은 3.8인가 그렇게밖에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페노션에 비해서도 HMM이 절대적으로 싸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페노션은 벌크선이 위주고 HMM은 컨테이너선 위주고, 이제 컨테이너선은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그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BDI 지수, 그 벌크선 BDI 지수는 많이 떨어지지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5천선 아래 위아래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었다고 지난번에 한번, 근데 지금은 또 체크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운임 지수가 더 견조하게 움직이는 HMM이 실적이 더 좋잖아요. 영업이익률만 해도 50%가 넘잖아요. 그 HMM. 근데 이거는 지금 한 15% 정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R이 높아요. 예. 근데 HMM은 3점 몇 배니까 훨씬 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볼륨이 더 있다라고 봅니다. 5만 원도 이전 고점까지도 올라가는 피크아웃과 오버행 이슈 때문에 주가가 제대로 밸류에이션 인정을 못 받았다는 것 뿐이지, 어, 사실 주가가 너무 싸다라는 거예요. 예. 어쨌든 오늘 외국인이 그냥 HMM을 검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HMM이 오늘 그 뭐라고 할까, 삼루타를 쳤네요. 예. 외국인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외국인이 엄청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원자재 대창은 이제 구리 관련된 거 있고, 뭐 호성 OMB는 비료, 예, 그런 종목도 있고, 박셀바이오는 이제 뭐 바이오에 관련된 거라서 오늘 뭐 호재가 하나 나와서 그런 거고요. 뉴스에 나왔고, 두 번째로 제가 오늘 HMM에 이어서, HMM이 해운주니까 해운주 관련해서 또 여기 보시면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TK 케미칼인데, TK 케미칼도 오늘 좀 올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뭐 1루타도 안 되는 정도, 번트 되고 1루로 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TK 케미칼은 여기 보시면은 5% 정도 올랐는데, 제가 볼 때는 TK 케미칼은 차트상으로 보면은 거의 오른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게 뭐, 9,000원까지 갔었는데, 4,31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뭐, 5,880원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 8,000원까지 가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제, 지난번에 SM그룹의 SM상선이 IPO를 하려다가, 장이 안 좋아지니까 철회했죠. 그 SM상선 지분도 가지고 있고, 상장된 대한해운 지분도 10몇 프로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해운도 오늘 올랐고, 흥하해운, 뭐 해운전 오늘 다 올랐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지분 가치만 해도 꽤 나갈 거고, 본업인 케미컬도 괜찮은데 실적으로 봐서는, 어쨌든 해운 두 개의 해운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SM상승 같은 경우 지분이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 지분 평가 이익만 반영해도 이 회사 주가는 이게 좀 싸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더 갈 볼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운주는 그렇고요. 두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기다렸던 이 회사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세게 간 거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인도네시아의 팜 플랜테이션, 그 모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어제는 그 수산주까지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명태 이런 거를 수입한다. 의류, 이제, 차가운 바다에 사는 에서 나는 의류들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먹기 때문에 그런 수입도 이제 힘들어질 거다. 그렇게 해서, 수산주도 이제 올라갔는데, 어쨌든 오늘, 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옥수수, 농산물의 가격이 지금 계속, 원자재도 그렇지만 농산물 가격도 오르고 있어서 이 팜유에 대한 것도 오늘 대두되면서,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전 세계 팜유를 70%인가요?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인도네시아에 팜 플랜테이션을 하고, 원래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바이오 중유, 바이오 디젤, 그의 팜유를 섞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규모 농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부각돼서 오늘 주가가 세게 갔고, 막판에 또 실적이 나오고 배당도 150원 한다고 결정했고, 그 다음에 일전에 그 대한항공에서 바이오 중류를 항공기 연료로 쓴다라는 말도 있었죠. 물론 이제 그 이전에 현대오일뱅크랑 MOU를 맺었죠, 대한항공은. 어쨌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중류를 항공기에 도입하는 사례가 늘 거다. 이미 뭐 항공기뿐만 아니라 배도 일전에 테스트했다고 그랬죠. HMM 어느 오세아니아가 지나서 태평양 지나서 미국으로 들어갈 때 일정 구간을 어떤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류 이걸로 테스트했다고, 제가 그때 그게 자율주행이었는지 제가 그 연료 쪽인지 지금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 선박에도 쓸 거고 그다음에 항공기에도 쓴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바이오 디젤은 저게 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발전기에
라든가 이런 데 쓰고 있지만 그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라는 거죠. 확대될 거다. 그리고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법안이 인도네시아에서 통과됐는데 그 이전하려는 수도 지역이 이 제이시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팜플랜트 이 농장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부동산 관련해서도 한번 세게 가서 그때 시간에 상한가를 간 적이 있었죠.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시케미칼을 한번 잘 보시라고 제가 뭐 반복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반복적으로 한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배당금 150원이고 실적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인포스타께서 보시면은 이제 20년 대비 21년도 실적이 매출은 46%, 영업이익은 107%, 순이익은 35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정리한 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20년, 21년 실적은 좀 전에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4분기 실적도 한번 이제 보시면은 3분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2분기에 비해서도 이제 영업이익은 좀 떨어지고 매출도 좀 떨어지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회사의 실적은 견조하다는 거죠. 21년도 들어서 물론 20년도하고 비교하면 훨씬 좋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뭐 의무 혼합 비율 정책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이 법에 반영을 해서 이 작년 7월 1일 날 3%에서 3.5%로 상향을 해서 또 몇 년 후에 또 4%로 상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거다. 그리고 뭐라고 할까? 친환경 관련된 종목으로서 회사로서 부각을 나중에 또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21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종가로 해서 계산했을 때 PR 6.84배. 예, 높지 않죠. 예, PSR은 1배도 안 됩니다. 예, 0.58배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회사를 앞으로 물론 뭐 12,800원까지 갔던 게 아마 최고였을 건데 앞으로도 좀 관심 갖고 주목을 해보자. 12,800원에 8월 17일에 최고가인데 아직까지 이 볼륨이 있다. 다만 매수를 하실 때는 조정 시에 분할 매수를 권해드리고 아무튼 앞으로 향후에도 좀 더 갈 여지는 있다. 중장기적으로 봐도 친환경과 관련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이런 데에도 연료로서 쓰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가격은 좀 비싸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써야 될 겁니다. 선박이나 항공사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걸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애경 케미칼도 볼만하다. 왜냐면 이제 계열사 중에 제주항공에다가 나중에 바이오 중류를 쓴다고 하면은 거기에 애경 케미칼에서 생산하는 걸 그쪽에 공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시 케미칼은 각 그 정유사 현대 오일뱅크나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이런 데다 공급을 해서 파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확한 뭐 데이터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만약에 제가 그 오너라고 한다고 하면 같은 계열사 걸 쓸 거라는 거죠. 아마 AK그룹 계열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 애경 케미칼이 바이오 중류하는 사업도 지난번에 사업 목적에 추가했기 때문에 어 먼 미래를 내다본다고 하면은 애경 케미칼도 지금 주가가 아주 뭐라고 할까 뭐 9,080원이 바닥이고 1,250원이 있지만 최고치에 비해서는 여전히 40% 정도 내려와 있죠. 40% 정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실적을 한번 체크해보고 미래를 본다면 이런 종목도 한번 사볼 만하다. 바이오 중류, 바이오 디젤 뭐 이런 거를 고려한다면 이 다트에서 그 사업 목적 이런 그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신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뭐 이런 내용이 나올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뭐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그 실적 발표한 기업이 있는데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기다렸던 회사이긴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는 없지만 해운주 보시면 대한해운 올랐죠. 제우스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의 뭐 최고치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8,000원까지 떨어졌죠. 작년 10월 18,000원 찍고 29,700원보다 3만원 넘게
3만원 넘게 갔었죠. 33,400원까지 갔었는데, 어쨌든 27,800원인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서 오늘, 흐름이 좋았고요. 2월 11일 날 실적도 발표했는데 실적도 잘 나왔죠. 제우스 그때 실적 체크를 제가 뭐 해드렸는지 안 해드렸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주당 100원 뭐 배당 공시도 나왔지만 순이익은 뭐 좀 줄었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특히 좀 늘었죠. 아무튼 제우스도 유심히 보시라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 한국 카본, 조선주도 오늘 뭐 어제는 좀 안 좋았는데 조선주도 좋고 오늘 철강주, 알루미늄,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주들도 좋았습니다. 특히 뭐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대형주도 유가가 많이 오르니까 유가로 돈을 버는 중동 국가들이 다시 해양 플랜트 발주가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삼성 엔지니어링도 좀 세게 갔죠. 유가가 정말 뭐 110달러 넘게 이게 지금 예,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어쨌든 알루미늄이라든가 굴이라든가 아까 대창 보셨고 알루미늄은 여기 회사 이름에 알루미늄 들어가는 회사들 그 외에 철강주들 예, 그런 회사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예, 그리고 뭐 원전 그 자포로자 그 원전 관련해서 뭐 처음에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방사능 누출이 된 줄 알고 방사능 어, 방사능 오염을 없애는 그런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였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니까 뭐 세슘 정화 필터, 뭐 피코그램이 그랬고요. 어, 그 외에도 오늘 제가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한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실적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죠.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 어, 레이저 마킹, 그 다음에 어닐링 장비, 그 외에도 뭐 미세한 반도체 미세 공정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가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회사의 주가가 13만 원, 작년 4월 7일 13만 원이 최고가가 13만 6,300원, 그러니까 4월 6일 이때가 최고치인데 그 이후로 한 30%, 26% 정도 떨어졌네요. 26% 정도 떨어졌는데 10만 원 아래라면 뭐 꼭 사야 된다라고 보고요. 사볼 만하다. 10만 원 아래. 10만 원 아래면 충분히 사볼 만하다. 제가 2020년 3월 코로나 터질 때 이게 뭐 3만 8천 아니지 3만 8천이 아니고 코로나 터질 때 이때 4만 원 밑으로도 떨어지는 걸 봤는데 어, 이 회사가 상당히 촉망받는 뭐 기술력도 뛰어난 회사인데 이때 뭐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전에도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레이저 마커가 이 회사의 대표적인 비즈니스입니다. 어쨌든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을 한번 보실까요? 이오테크닉스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출은 20%, 영업이익은 103%, 순이익은 뭐 234% 정도. 이게 반도체가 미세와 고단화됨으로써 이 회사의 기술이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서 유망한 종목이다. 다만 이제 뭐 그전에는 비싸서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게 조금만 더 조정받아 10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면 충분히 사볼 만하다. 지금 10만 400원도 뭐 사볼 만한 위치죠. 근데 1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더더욱 확실하게 사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도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좀 전에 20년, 21년 실적을 살펴봤고요. 21년도 4분기를 봐도 4분기는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꼭 4분기에 무슨 특별한 뭐 상여금을 주는지 뭘 주는지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4분기가 비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분기랑 2분기에는 실적이 좋았는데 4분기에는 매출이랑 영업이랑 좀 떨어졌습니다. 순이익도 좀 떨어지고 어쨌든 1년간의 통째로 보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고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에 나오고 오늘 종가 10만 400원으로 봤을 때 1조 2천억 그 다음에 PER이 17배 그 이전에 뭐 38배, 27배보다 많이 떨어졌죠. 그만큼 이제 주가가 싸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PSR은 3.16, 외인 지분은 한 15.92% 정도
되고, 유보율도 이 회사가 막 한 3분기까지 뭐 7,500% 정도의 돈이 회사에 쌓여 있으니까, 예, 이 회사는 돈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사업을 해도 되고, 뭐 M&A를 해도 투자할 여력이 상당히 많은 회사고, 언일링 장비도 새롭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 미세 공정, 아까도 말씀드렸 반도체 미세화 공정, 고단화 공정에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실적이 잘 나왔고, 저도 뭐 이게 한 10년? 10년 정도 넘게 지켜본 회사인데 주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만큼 회사가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성장을 많이 했고, 지금 2017년도 매출이 4천억인데 영업이익이 600억, 순이익이 428억인데 매출액은 21년도에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도 뭔가가 체질이 좀 좋아졌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HMM 살펴봤고요. 아까 JC케미칼, 이오테크닉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원익 QNC, 원익 QNC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뭐 상승률 상위에는 안 보입니다만은 원익 QNC도 뭐라고 할까 반도체 소재주로서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제 관심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QNC 원익 QNC가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고점이 32,400원 작년 8월 4일이고요. 오늘 26,150원인데 어 21,600원, 작년 10월 13일 21,600원이 거의 바닥인 것 같고, 조금 올라온 것 같은데,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서, 어떤, 뭐라고 할까, 올라갈 볼륨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배당금 150원, 그리고, 실적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대비 매출은 18.73%, 그러니까 6,241억이죠. 6,241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10% 증가한 867억. 순이익은 314% 증가한 641억. 실적이 잘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게 PER이나 PSR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QNC 실적을 보면 아까 20년 대비해서 증가했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21년도 4분기를 봐도 매출액은 가장 나았던 것 같고 영업이익은 좀 제일 못했네요. 순이익도 가장 낮고 영업이익만 4분기가 제일 안 좋았네요.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4분기에 조금 뭔가가 예, 실적이 안 좋네요. 비수기라서 그런지. 아무튼 간에 오늘 종가 26,15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PR이 10.72배, PSR은 1.1배 이 정도 나오고요. 외인 지분은 3분기에 비해서 좀 줄었네요. 이게 반도체에 대한 그 좀 뭐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던 것 같습니다. 원익 QNC는. 그래서 주가도 보면은 아까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좀 많이 내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재주로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하다.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지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원익 QNC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미코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미코도 좋게 보긴 하는데 주가 움직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오늘은 패스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뭐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미코까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오늘 거래대금 상위 순위에 뭐 특징적인 게 있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두산중공 원전 관련주도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고요. 오늘 CS 베어링 같은 풍력주도 상당히 세게 갔죠. CS 베어링이 오늘 제일 세게 갔던 것 같고요. CS 윈드도 좀 오르긴 했지만 전날의 그 오름폭에 비해서는 전전날인가요? 좀 약간의 조정을 받았던 것 같고 오늘 CS 베어링이 여기 상당히 초반에는 2만 1천 얼마까지 갔는데 종가가 19,000 얼마로 끝났을 겁니다. 어쨌든 CS 베어링이 오늘 초반에 상당히 강했는데 풍력주로서 그동안에 낙폭이 워낙 커가지고 그게 13,000 얼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1,000 얼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CS 베어링이 여기 왜 안 보일까요? CS 베어링 오늘 상승률 그래도 상위권에 있었는데 제 눈에 안 보이네요. CS 베어링 그리고 CS 윈도도 있었는데 제 눈에 왜 안 들어올까요? CS 베어링 어쨌든 CS 베어링은 CS 윈드의 계열사죠. 예.
왜 안 보일까요? 예, 거래대금 상위순에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풍력 관련주도 보시고, 그 다음에, 어, 태양광 관련주도 보시고, 태양광주 대표적으로 OCI가 있고, 얼마 전에는 그 하나솔루션 우선주가 상한가를 간 적도 있었는데, 어제. 근데 이제 유럽에서도 뭐, 이번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에너지 이 자립, 이거에 대한 그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그 자체적으로 이번에 뭐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너무 의존도가 심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그거에 대한 내용도 앞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천연가스라든 의존을 러시아에게 너무 많이 한 것 때문에 그다음 풍력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늘릴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풍력 몇 년도까지 얼마만큼 하기로 했는데 그걸 앞당겼다고 했죠. 그래서 풍력주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올랐고, 유럽은 아무래도 그 재생에너지, 친환경적으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풍력 쪽에 비중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태양광도 알아봤더니 중국에 너무 의존도가 커서 만약에 중국하고 만약에 사이가 틀어진다고 하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다변화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반도체 자립하는 것처럼 반도체 공장을 유럽 내 뭐 짓겠다 뭐 이런 것처럼 아마 태양광 관련된 것도 거기에다가 뭔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조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풍력, 태양광,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우리나라도 이제 에너지 자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원자재 뭐 자원이 안 나오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상당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거를 우리나라가 강구해야 되겠죠. 예, CS 베어링이 보시면은 22,150원까지 올랐고 이게 13,000 얼마부터 올랐죠. 11,600원 네, 2월 15일 불과 한 달도 안 됐죠. 보름 전에 11,600원이었는데 단기간에 엄청 올랐죠. 거의 뭐 오늘 최고가로 치면은 100% 오른 건데 CS 베어링, CS 윈드, 삼강 M&T 저는 개인적으로 삼강 M&T를 가장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하락폭도 크진 않았습니다. SK 에코플런트라는 대기업에 인수됐고 그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뭐 육상풍력, 하부구조물도 하지만 최근에 뭐 보니까 우리나라 해군으로부터 경비정도 수주를 받아요. 어쨌든 그런 그 배 건조 능력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게 일반 상선하고 경비정은 좀 다른 구조겠지만 어쨌든 상강 MNT가 그런 해군에서 경비정까지 수주를 받을 정도의 어떤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하부 구조물에 들어가는 플랜트도 마찬가지고 상강 MNT는 향후 성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뭐 CS 윈도와 CS 베어링, 상강 MNT를 놓고 본다면 저는 상강 MNT를 탑픽으로 뽑는 이유가 되는 거죠. CS 윈도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습니다. 예, 최근에 흐름이 좋아서 물론 그 전에 비하면은 근데 CS 윈드가 계속 수주 공시를 하거든요. 수주 공시를 꾸준히 합니다. CS 윈드가 예, 주로 뭐 베스타스 그 네덜란드인가 유럽에 있는 그 풍력 타워 풍력 그 회사죠. 베스타스에 주로 뭐 발주가 나가던데 어쨌든 대만의 사면을 풍력 발전으로 하고 한다고 그랬고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의 동서 해안에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든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유럽도 아마 많이 만드는데 작년에는 북해에 바람이 안 불어서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올해는 북해에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주에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잠깐 보고 갈까요? 코인을 보시면은 뭐 좀 뭐 아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도 좀 내려가고 이더리움도 좀 내려가고 뭐 여타 다른 뭐 메이저 코인들이 좀 내려가고 있는데 어, 눈에 띄는 게 두 개 정도 있습니다. 제 눈에 웨이브가 사실 지금 거의 뭐 만 원대가 불과 만 원대였죠. 이게 언제입니까? 2월 25일? 2월 25일 만 원 하던 게 지금 거의 뭐 2만 5천 원 넘게 갔죠. 25,930원까지 갔는데 이게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트위터를 봤더니 이제 트위터에 보면 웨이브가 1에서 2 뭐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기사를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뭔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트위터에 이런 데 들어가서 조금 뭐 알아보시는 것도 이런 왜 상승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거에 의해서 꼭 100% 이것 때문에 상승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고, 트위터에 대부분 코인의 어떤 뭐 업데이트되는 뉴스들은 트위터 위주로 제일 빨리 나오니까요. 한번 트위터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두 번째가 아톰입니다. 아톰도 보니까 좀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상승세에 조금 있었는데, 아톰은 지금은 뭐 하락장으로 바뀌었나요? 아톰 아까 눈에 띄던데 지금은 또 안 보이네요. 상승장에. 하여튼 웨이브가 좀 탑인 것 같고, 아톰이 아까 눈에 띄었는데 그 다음에 스와이프가 좀 오르는 것 같고, 아발란체도 좀 오르고. 예. 어 아톰이 왜 안 보일까요? 아톰이 아까 좀 보였었는데 제 눈에. 어 예. 왜 안 보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톰도 아까 제법 오르던데. 예. 코스모스, 예, 좀 코스모스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시면은 그래도 한 2만 7, 8천 원에서 2월 말부터 2만 7, 8천 원에서 4만 원 넘게까지 올랐잖아요. 이런 것도 뭐 트위터에 가서 한번 뭐 보시면은 도움이 될 만한 소식들이 올라오니까요. 한번 참고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그리고 방역이 내일부터 11시로 1시간 더 연장을 됐으니까 조금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그런 것도 좀 체크해 볼 만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본격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